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날 산에 오릅니다. 겨울에는 물 안 나오는 데도 많던데 여긴 잘 나온다. 좋은 기운들이 몸을 개운하게 하는데요. 시원한 물 한 모금까지 더해지니 몸속까지 맑아집니다. 시원하다. 제 목을 축여준 이 고마운 물이 대체 어디서 흘러왔는지 궁금해집니다. 비록 흐르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강과 바다가 우리 몸의 동맥과 정맥이라면 이 지하수는 실핏줄처럼 중요할 텐데요.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지하수를 볼 수 있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물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간혹 시골에 가면 물가에 앉아 빨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풍경입니다. 수질 검사도 더 까다로워졌고요. 더 안전하고 더 믿을 수 있는 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수를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건 불과 20년 전 일인데요. 처음 생수를 판매하던 때만 해도 어떻게 물까지 돈을 주고 사 먹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물이 더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대가 됐죠. 생수의 종류는 다양해도 그 원천은 단 하나, 바로 지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물의 종류가 꽤 많은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물들이 종류 굉장히 많죠. 요즘에 네. 이거를 높이신 대기 오염.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 이거 걸까요? 유명한 것들인데 이렇게 이제 물이 약간 수돗물하고 비슷하게 우린 지하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이건 우리나라 거고.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건 우리나라 물이라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미네랄에 많이 녹아 있는 이런 물들이 이제 미네랄수인데 유럽 쪽은 이런 물들이 많아요. 그 지질 땅 특성 때문에, 지질 특성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화강암이라든지 화산암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녹아 있는 성분들이 비교적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특성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스틸 워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분할 때 미네랄 워터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물들은 먹을 때 보면은 수돗물처럼 물에 들어있는 그 이온 성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을 때 보면 약간 단맛이 나요. 뭐 빨래할 때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호하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람들에게 물맛 테스트를 하고 쭉 해보면은 네. 대부분 이걸 선택을 해요. 이번에는 이것도 그냥 스틸 워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생수를 마셨을 때 단맛을 느끼는 건 마그네슘 함량 때문인데요. 마그네슘 함량이 낮을수록 물맛은 더 달게 느껴집니다. 생수 중에서도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 물은 대체로 광물 성분이 포함된 경우인데요. 각 생수마다 표시된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등의 함량을 참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네랄 함량만으로 물을 절대평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네랄 함량을 결정하는 건 땅속 지질 조건인데요. 지하수가 토양, 암석과 접촉해 미네랄 성분을 담게 됩니다. 이런 특성의 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뭐 건강에 좋은 강원도나 거예요? 제가 보기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적절한 상태에 녹아있는 미네랄 함량이 들어가 있는 게 사람의 몸에 좋거든요. 이걸 항상 마시진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대부분의 브랜드 파워거든요. 브랜드 그렇죠. 파워고,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이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미네랄수 같은 경우는 이쪽 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물 속에 환경 호르몬 같은 거 전혀 없다. 그리고 이 물은 뭐 어느 정도 몇 년을 거쳐서 땅속에서 거쳐서 어떻게 된 물이다. 이런 과학적인 얘기들을 홍보에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왔을 때, 아, 이 물은 어떤 물이다. 내가 믿고 쓸 수 있는 거죠.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물이 바다에서 대기로 증발했다가 지상에서 강수로 바뀌어 땅속으로 스며든 게 지하수인데요. 대지를 살찌우는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지하수 연구팀이 보이지 않는 물을 상시 점검하는 이유도 그 중요성 때문이죠. 물은 닿지 않았겠어? 네. 해봐. 지하수의 온도와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것도 지하수 연구팀의 중요한 몫인데요. 늘 14도에서 15도를 유지하는 지하수에서 온도 변화가 감지된다면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도로 기록하시는 15.1도. 네. 그다음에 pH가 6.2. 지하수하고 지표수의 관계는, 그러니까 지표수가 뭐냐, 우리가 몸으로 따지면은 정맥이나 동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하수는 실핏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핏줄하고 정맥과 동맥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절되면은 이 동맥이나 정맥이 흐르지 않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고 겨울철에는 비가 눈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표수가 항상 흐르거든요. 그게 다 지하수 쪽에서 공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하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리고 한 번 오염이 되면 그 회복도 더디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하수 연구팀은 그래서 늘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지하수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오염된 지하수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물이 있다고 다 마실 수 없으니 적합성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하수는 한번 일단 오염이 되면은 이걸 정화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뭐 돈도 수천억, 수백억 들어가야 되고, 그걸 한번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만약 오염이 돼 있다면은 그 부분들은 최소로 오염을 갖다 저감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 정화를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깨끗한 상태에 있지만은 오염될 가능성이 주변에서 많이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그 개발 사적 이득 뭐 이런 것들 제한하더라도 개발 같은 제한이 들어가서 그 부분들이 이제 보존하고 그걸 관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어요. 고경석 박사는 틈만 나면 지하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정도다라는 수치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요. 물 스트레스 국가지 물 부족 국가는 아니에요. 요거는 뭐 가끔씩 사진에 보시잖아요. 온 국민이 다 쓰면서도 관심 있는 이는 고작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지하수 연구의 현주소. 널리 알리는 것만큼 효율적인 해법도 없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건 저희가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아야 되니까 평소에 좀 환경 보호도 하고 좀 물 절약도 해야 된다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죠. 지난해 우리 지역은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었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지금처럼 물을 골라 마실 수 있는 걸 행복으로 알고 어떤 물을 선택하든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귀하게 여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는 지하수를 두고 땅속에 숨겨진 바다라 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터전, 거대하고 방대한 물이 저장돼 있는 곳,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먹는 물이기 때문인데요. 지하수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느냐를 묻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